여기까지 지금 지난 시간 어제 그리고 화요일 날까지 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생각해보자. 화요일 날 우리가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였다. 그렇지? 두 함수 y는 fx와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때 요 두 녀석의 뭘 구하고 싶어? 뭘 구하고 싶어? 교점. 그렇지, 교점. 문제에 분명히 교점의 개수, 교점의 좌표, 교점 뭐시기 하고 있으면은 전부 다 뭐냐면 이 두 개의 함수의 식을 연립을 해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래서 연립을 했어. 연립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지? 둘이 같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fx는 gx 혹은 이항시켜서 나오는 fx-gx는 0이라는 뭐가 만들어져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했는데 방정식에서는 누가 나오게 되냐면 성립하도록 하는 x가 등장할 거다. 그렇지? 그 x의 이름을 우리는 실근이라고 부르잖아. 여기서 나오는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교점에서의 누구? x 좌표에 대한 내용이라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실근을 너희들이 직접 찾아주면 돼. 실근을 찾아주는 방법 또는 근을 찾아주는 방법이 뭐예요? 인수분해를 하거나 혹은 근의 공식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4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안경 안 가져왔어? 이거 뭐야 지금? 자 깜짝이야.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4단원에서 배운 건 2차 방정식이다. 그렇지?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에서 분명히 우리는 뭘 배웠으니까 근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합니다 혹은 근의 공식을 씁니다라는 걸 배웠어. 그럼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이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 실근이 곧 누구니까 교점의 x좌표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으면 실근을 찾읍시다 라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면 인수분해 혹은 근의 공식을 씁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뭐 하면 돼? 실근. 그렇지. 근의 개수 혹은 근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이었던 누구? 판별식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의 문제들은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너희들이 그건 이제 좀 더 심한 내용을 배우는 자물쇠 특강 때 너희들이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던 게 화요일 날 수업이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누구? 방금은 함수가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만들어서 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푸세요.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주세요 였다면 어제 배운 내용들은 전부 다 뭐였다고? 방정식을 제공을 할 텐데 쟤를 갖다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러 갑시다? 함수로 해석하러 돌아갑시다. 오케이? 그러면 함수로 풀겠습니다 라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함수의 풀이는 오직 누구?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풀었던 내용 한번 더 보자. 이거였지? 필수지 몇 번이야? 어제 했던 게? 19번이요. 19번? 40번 한번 볼까 그러면? 자, 40번 문제 잠깐 펴봐요. 여러 가지 부정식 말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거기에 있는 어떤 문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분명히 방정식이 주어졌잖아. 그치? 그때 두 근이 모두 -2와 1 사이에 있으세요. 라고 한다. 그치? 자, 분명히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인수분해 혹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거. 판별식 또는 근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 또는 혈내근 등등에 대한 내용으로 뭔가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두 근이 모두 -2와 1 사이에 있으세요. 이거는 판별식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하죠. 왜? 판별식은 근이 두 개입니다. 실근이 존재합니다. 허근입니다. 라는 얘기밖에 못하거든. 그치? 그렇다고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근이 -2와 1 사이에 있다라고 하기에는 근의 공식을 쓰는 건 별로 좋은 풀이는 아니라 그랬어. 오케이?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근의 공식은 풀이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갈 거야 나중에. 그래서 근의 공식을 빼고 나면은 너희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어떻게 하러 가자? 함수로 다시 만들어 가자. 그게 어제 내용이었다. 그치? 맞죠? 여기는 어제 배운 게 그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을 가지고 함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를 봐봐. 양변을 y는을 붙여서
y는 fx와 y는 gx가 만나는 교점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왼쪽에 있는 녀석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n-5라고 하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또 뭐죠?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 어떤 함수? x축이라 부르는 함수. 그치? 그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내용인데 두 교점이 모두 -2와 1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야? 함수로 해석을 했고 그걸 뭐 하자? 함수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랬지. 이 상황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일단 두 개 발생하도록 그려봤어. 그래서 이제 만나는 점들이 이 점과 이 점이 누구 사이에 있으세요? -2와 1 사이에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2,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고 이 그림을 가지고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걸 얘기를 하세요 라는 얘기야. 그게 뭐야? 세 개. 누구? 함수판축.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을 하러 갈 건데 f-2 그리고 f1 두 개 각각 계산해서 양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 있지? 판별식 풀러 가야지. 4분의 d를 풀어봤어. 그 4분의 d는 함수에서는 어떤 얘기? 교점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치? 근데 지금 두 개라고 하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때 지금 만나는 점 두 개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한 적 없지. 그냥 두근이라 그랬지. 그냥 두근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서로 다른 두근도 있고 서로 같은 두근도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되는 것도 그렇지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누구 하나 더 축의 위치를 판단합시다. 축은 분명히 x는 -1의 위치에 있는데 그치? -1의 위치에 있는데 그 축 -1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1은 -2와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2와 1 사이에 있는 하나의 상수다. 그치? 그럼 그거는 자동으로 만족하고 있네. 그럼 뭐만? 요 세 개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끝이 나는 거야. 이게 바로 근의 위치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냥 닥치고 한 판축을 외워서 풀어 뭘 확인해야 돼? 한 판축 하고 있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수투에서 이거 갖다 못 써. 미적분에서 갖다 못 쓴다고. 특히 이과관 애들 미적분까지 넘어갈 때 또 나와. 근의 분리가 또 나와. 그때 너희들이 이거 뭐였지 하면서 그 한 판축 외워서 푸는 애들은 이거 절대 못 풀어요. 뭔지 알겠죠? 특히 수투에서 좀 많이 쓰일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역시 숙연하군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넘어가는 내용은 여기서 하나가 추가될 거예요. 누구로 넘어가냐면 자, 여태까지는 뭐였지?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어. 2차에 대한 내용은 다시 치울게. 자, 다시 함수에서 두 함수의 위치 관계,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내용을 뭔가 풀고 싶대. 그러면 뭘 만들어준다? 두 개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준다.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이제는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부등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너희들 부등식을 뭐라 배워? 부등식이 뭐지? 정의가? 부등호를 포함한 식? 그렇지. 등식은 아니고 등호가 들어간 식이고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 자, 거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2x-4가 0보다 크세요. 이건 너희들 풀 줄 알지? 그치? 어떻게 해주니? 양변에 4를 더해서 또는 -4를 이항시켜서 양변을 또 양수 2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이 x는 2보다 큽니다. 이거 할 줄 알지? 네. 그럼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2차로 넘어갈 거야. 오케이? 자, 근데 2차로 넘어갈 때는 너희들이 역시 어떤 내용이 기본으로 들어가냐면 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겠어? fx가 gx보다 뭐 큽니다, 작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등등 그 중에 내가 fx가 크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fx가 gx가 같다라고 하는 거 함수에서부터 출발했던 거 알지? 그러면 부등식은 어디서 출발했겠어? 역시 어디서 출발했을 거다? 함수에서부터 출발했을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 역시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그냥 지 혼자 생뚱맞게 튀어나온 놈이 아니라 두 함수에 대한 내용 중에서 뭐예요? 누가 위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요? fx가 gx보다 크다는 얘기는 fx라는 거는 y값이고 gx라는 것도 y값이야. y값을 두 개 비교했을 때 더 큽니다라는 얘기는 준호야,
네. 얘가 y값이 크니 얘가 y값이 크니 이걸 좌표평면이랑 넣고 봤을 때 위에 있는 거요. 그렇지 위에 있는 게 크잖아. 그래서 y값이 더 큰다는 얘기는 fx가 더 위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게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예시 문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습니다라는 부등식을 만났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준다? 얘를 인수분해 해봐봐요. x-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습니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고 얘 이미 풀 줄 알겠지만 그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양변을 y는 y는으로 붙여보는 거야. 실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푼다.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위한 과정. 얘를 보면은 분명히 몇 차 함수? 2차 함수지. 그치? x축과 만난다. 그때 만나는 점이 누구랑 누구예요? 3. 그렇지. 마이너스 1과 3이 될 거야.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양수로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그치? 근데 이제 뭐하래? x축보다 이 함수가 작다. 아래로 내려가는 x의 범위를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x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문제 알겠음?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로 푸냐면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부등식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푸냐면 인수분해 한 경우에 만약에 인수분해 했을 때 x-2 곱하기 x-4가 나오고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지금 저 그림이 그려지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로 만들었을 때 만나는 점이 두 개고 근데 거기에서 x축보다 내려가는 부분을 찾아보래. 그러면 어떤 범위야? 두 개의 사이범위지. 그렇지? 그럼 x는 답은 어떻게 됩니다? 2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작다는 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 얘는 무조건 뭘로? 최고차에서는 양수라는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범위로? 사이 범위로 찾아주는 거고 만약에 저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겠어 그러면? 0보다 크다라면 0보다 크다라면 x축보다 올라간 범위 찾아주면 되지? 그럼 올라간 범위는 어디겠어? x가 저기 음수 무한대에서부터 쭉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2차 함수는 위에 있네. 위에 있다 계속 만족하고 있다 그치? 그러다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딱 되는 그 순간까지는 그 부등식을 만족하게 돼.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 위에 있다는 부등식을 만족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만족하지 못하다가 3을 넘어가는 순간 만족하듯이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떤 범위? 바깥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바깥 범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a x-알파 x-베타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의 사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알파와 베타의 바깥 범위가 되는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 이게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걸 함수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온 겁니다가 아니라 그냥 닥치고 사이범위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 0보다 크면은 바깥 범위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역시 너희들이 또 이해해야 되는 게 염두에는 둬야 되는 게 뭐요? 부등식도 역시 함수에서 어떤 함수가 더 위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게 부등식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알겠죠?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고등수학 3은 고등수학 3 그리고 고등수학 하는 너희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저편과 이런 거랑 좀 다르다 그랬죠? 어제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뭐가? 그때는 외워서 풀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갖다 쓰기만 하면 답이 나와. 근데 고등수학은 그렇지 않고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 3과 수학 하는 어때? 나중에 고2 또는 고1 2학기 과정으로 넘어가면서의 계속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왜? 바깥 범위. 저기. 알았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그렇죠? 일단 뭔지 알겠어요? 피아노 소리? 저도 동생이니? 아니 유나 아니. 자 아무튼 이거를 먼저 생각을 통해서 이해를 한 것과 안 한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본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 그래서 뭐냐면 4단원에 있는 2차 방정식, 5단원에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리고 7단원에 있는 여러 가지 부등식의 그 2차 부등식 내용은 있잖아. 결국 나중에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라 불러요. 크게 보면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라고 해서 내가 이제 2학년이 넘어가기 직전에 학생들한테 1학년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 또 다시 한번 복습 특강을 진행하고 그런 특강을 진행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함수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야. 왜? 그거 몰라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잘했던 애들이 우수수 떨어지거든. 너희들 와부고 양서고 가지. 특히 여기 몇 명 있잖아. 와부 양서 그리고 동하 같은 데 가면은 중학교 때 195점, 197점 받던 애들이 와보고 가서 양서고 가서 몇 등급을 받게? 7등급, 8등급 우수수 떨어져요. 왜? 중학교 때 180이었던 애들이 동아고 가서 양서고 가서 종교권으로 올라가기도 해. 저기 평내에 지금 너희들 가끔씩 우리 학원에서 뿌리는 광고지 보는 학생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동아고에 이별민이라는 학생이 있어. 걔가 카메라 잠깐 덕석권이니까 상관없겠지. 걔가 동아고에 있는 2학년 문과에 있는 그 이정민이라는 학생이야. 걔 이제 나도 올해 봤던 학생인데 걔 같은 경우에 학교 성적이 어땠냐면 동아고를 들어갈 수 있는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 그렇게 들어갔고 처음 들어갔을 때 200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등 하고 있게? 전교 2등이야. 오케이? 낮았던 애들이 올라갈 수 있고 올라왔던 위에 있었던 애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의 차이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걔가 동아고를 갈까 말까도 고민했던 학생인데 걔가 지금 학교 어디 갈까 물어보면은 전 서울대 가야죠 하고 있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오케이? 실제로 그렇게 돼. 중학교 중학교 내신 아무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는 이제 사고를 하기를 요구를 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 제일 기초가 이거 하나라고. 첫 번째. 수학 사이언스 요거 하나만 잘해도 돼. 도형과 함께. 알았지? 그러면 3분의 2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과 또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 다시 한번 관계를 너희들이 정리를 해봐. 자, 처음에 분명히 함수라는 거는 뭐예요?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녀석이요. 그치?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할 때 내가 제일 처음 했던 얘기 기억나나? 2차 함수는 뭐냐면 방정식으로 따지면 부정방정식이야. 해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해를 좌표 평면상에 눈에 보이도록 점으로서 표현을 해봤고 그 점을 찍어봤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선처럼 보이는 거야. 그걸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 불렀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일종의 방정식이라 그랬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해가 너무 많은 방정식. 그래서 요 함수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gx라고 하는 함수에서 두 개의 뭘 찾아주세요?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fx 위의 점이면서 gx 위의 점을 동시에 위에 있는 점을 찾아주세요인데 위에 있는 점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 근이라 그랬거든. 얘를 만족하는 근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찾아주세요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근 찾기. 그게 뭐야? 연립이거든. 그래서 연립을 해준 거고 연립을 해서 식을 다시 써봤더니 fx는 gx가 되고 얘를 이항시켰더니 fx-gx는 0이라는 식이 돼. 이 식과 이 식은 그냥 동일한 식이고 결국 이거는 뭐냐면 교점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게 방정식입니다 라는 흐름인데 정확하게는 교점이 누구를? x 좌표를 찾아볼까요? 라고 할 때 방정식이 이제 실근으로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개수, 존재 여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식이 fx가 0보다 gx보다 큽니다라고 할 거야. 오케이? 동민아, 잠깐 깨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결국 fx가 크다지, 그치? 동민아 맞아? fx가 크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x라는 것과 fx의 차이 아니? x는 함수 f에 넣기 위한 말 그대로 x가 변수의 값이고 fx는 f라는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라 부르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 놈은 결국 뭐냐면 fx는 뭐냐면 x의 값이야 y의 값이야. y의 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y의 값이 더 크다라는 의미가 뭐야? 누가 더 위에 있나요?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의미로 넘어가게 되면 불중 누가 위에 있는가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자 결국 어디로 넘어가냐면 함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었고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들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이나 판별식 같은 도구들은 다 어디 몰려 있는데 4단원 어떤 거? 방정식에 몰려있지. 어느 경우에 2차 방정식이란다. 그 풀이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겁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부등식 문제를 방정식으로 푸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게 일단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예요. 뭔지 알겠나요? 그러면 부등식이 나왔어. 부등식은 부등식만으로 풀지 말고 함수로도 해석을 해보고 함수로 해석을 했다면은 뭐 방정식과도 같이 한번 연결 지어보라는 얘기가 함부방이에요. 그게 나중에 언제 나온다 그랬지? 새로운 함수 배울 때마다 지금은 어떤 함수 하나 알아? 2차 함수 하나 알지? 그러다 보니까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수학 상이에요. 그럼 그게 처음으로 어디로 다른 함수를 배우는 게 언제게? 수학 하. 거기에서 무슨 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울 거야. 그때 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가지고 만든 방정식, 부등식 관계로 또 넘어갈 거야. 그 다음 새로운 함수 배우는 게 또 언제게? 수학 1. 수학 1은 무슨 함수 배우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아예 그 안에 단원이 들어가 있어. 뭐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이 단원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또 할 거야. 그 다음 수초로 넘어갑시다. 그때 무슨 함수 배우게? 3차 함수, 4차 함수. 그러니까 또 3차 방정식, 3차 부등식, 4차 방정식, 4차 부등식을 또 풀러가는 거야. 언제? 수2에서. 뭔지 알겠나요? 네. 그 흐름이 나중에 똑같이 흘러가는데 지금 얘를 수학상을 너희들이 다른 학원이나 인강이나 들어보면은 나랑 다르게 가르치는 쌤들이 겁나 많을 거예요. 특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강의 보면은 나랑 완전 다르게 가르칠 거야. 그거 들어보면은 되게 쉬운데? 라는 느낌이 들 거고. 근데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강의는 나는 모든 강의를 다 찍어서 올리지만은 정승재, 신승범, 현우진 하시는 분들이 공짜 강의로 그런 강의를 올리겠니? 안 올리겠지. 제일 기본적인 기초적인 강의만 올리니까 그런 거야. 너희들이 그거 보고 와 이게 되게 쉽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선생님들도 오프라인 강의 안 찍는 강의에서는 나랑 비슷하게 가르쳐. 뭔지 알겠어? 결국 너희들이 쉬운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얘를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돼. 모든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쳐. 알겠니? 오케이? 그게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안 익숙해서 그런 거고 아직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알겠나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이 2차 부등식 내용은 뭐다? 사이범위 바깥 범위라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 중에서 독특한 녀석 누구?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로만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봐. 이게 수학 상거니까. 오케이? 그럼 전부 다 근의 공식 어쩌고 저쩌고 또는 2차 함수 그래프 등등으로 넘어가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요.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대. 그때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을 두 함수로 해석을 해볼까?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내려가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얘기지. 그때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 a가 양수라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민지씨?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면 면?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거든? 그럼 사이 범위, 거기서 0보다 작은 거 내려간 범위 찾아봐. 그럼 어떻게 돼? 만나는 점과 만나는 점의 무슨 범위? 사이 범위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동민아. 자, 그래서 x는 어떤 범위?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범위가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부등식이 만약에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큽니다 라고 한대. 그런 2차 부등식이 주어졌대. 그때도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동민아? 네?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저거요? 아래로 볼로. 최소 차이 양수면 그치?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 따로따로 볼 때 왼쪽에 있는 함수는 2차 함수인데 내가 분명히 최고 차이 계수 양수라 그랬지?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그리고 x축과 만약에 어때? 이번에도 y는 0이니까 x축인데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알파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x축보다 크다. x축보다 어떤 범위?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러 가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 있도록 하는 x는 여기 있잖아. 위에 있도록 하는 x는 여기 있잖아.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그래서 뭐야? 얘랑 얘가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바깥 범위로 갑시다라는 내용이라고. 이제 알겠나요? 오케이? 오케이? 한 일주일쯤 전부터 왜 이렇게 됐지? 너희들 반장세 12월 초만 해도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의지가 있지 않았나? 근데 지난주쯤부터 왜 이렇게 됐지 애들이? 하려고 안 하고 무조건 모르겠다 그러고 준웅 네. 엄청 졸기만 졸고 왜 이렇게 변하고 있지 점점 12월 초로 돌아가봐 너희들 의지가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다는 생각 스스로 안 들어? 지금 와서 이제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해서 알려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냥 책상만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그냥 집에 가 뭐지?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어때? 하기가 싫냐? 내용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오히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 이 사람들아 어? 지금 너희들 중학생 아니라 그랬어 지금도 아직까지 난 중학생에 머물러서 그냥 쉽게 공부하고 싶어요 한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라 그랬잖아 피쌤이 첫 시간에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근데 지금 벌써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 고등학교에서 1등급 2등급 받겠다는 생각 갖다 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4등급 5등급 받다가 평범하게 대학교 안 갈래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럴 거면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 맞아 아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너희들도 여기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야 너희들 성적 올리고 싶어서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 올릴 수 있을 거면 어때? 어? 허브날 장난하시냐면 평범하게 그냥 단순하게 공부해서 누구나 다 서울대 갈 거였으면 누구나 다 가. 그럴 거면 혼자 공부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은 안 그렇다고 했잖아. 나도 겪어봤잖아 내가. 어이? 얘들아. 내가 있잖아. 그래 내 얘기나 오늘 잠깐 해볼까? 너희들이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진짜 공부를 하는 거고 성적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얘기를 좀 해보자. 썰을 한번 풀어보자. 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다 그래서 안 좋았다고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안 좋았어. 내가 내신 성적이 우리 동네는 없었어. 부산은 이제 여기랑 다르게 그 이제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이 아니라 평준화 지역이라서 내신 점수가 아예 없었어 우리 때문에. 있는데 그냥 보지도 않지. 그냥 뺑뺑이. 근데 여기 남양주 그리고 몇 년 전까지 의정부 이런 쌤 이쪽에 있는 쌤들은 다 내신 점수가 대충 몇 점인지 알아. 다 비평준화 지역이니까. 어? 비슷하게 했고 비슷한 됐고. 그때 몸무게 100kg였대요. 몸무게보다는 높네. 네. 지금 120. 더 나가. 한 치킨 60kg. 그래 잠깐만 애써.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하나 물어보자. 반에서 중학교 때 반에서 한 20등 정도 30 몇 명이냐 너희가? 32? 32에 20등 정도 하는 사람이 지금 내신 점수 몇 점 정도 나? 지금은 140, 150, 70 높은데? 그게 70 치고는 낮은 나 반이다. 대략 160점 정도대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얘들아 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어땠냐면 반에 35명이었어. 우리 때도 35명이었다. 국민학교 아니에요. 국민학교는 초등학교 때. 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국민학교였어. 그때는 반에서 65명 이랬었어. 전교생 3,000명 이랬었어. 그랬었는데 전교생이 6학년이니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근데 이제 아무튼 나중에 초등학교 바뀌면서 좀 달라졌는데 아무튼 중학교 때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35명 중에서 내가 대략 20등에서 25등 정도였어요. 좀 잘하면 한 15등? 근데 말했잖아. 우리 때는 평준화라고. 비평준화에서의 평범한 학교가 아니라 평준화야. 그럼 우리 학교에서 대략 내신 성적이 65% 정도로 성적이 들어가잖아. 50%를 뭐 17, 18등이라 치면은 65% 정도면은 특성화고야. 너희들로 치면 특성화고 우리 때는 실업계도. 내가 그래서 실업계고를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야. 너희들로 치면 특성화고 금곡고에서 막 특성화고 이런 데 있잖아. 그 뭐 공고, 상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가려고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수학 성적이 아까워서 그리고 내가 이제 미술 그리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미술 이제 그림 그리는 걸로 상을 여기저기서 많이 따놨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 꿈은 특성화고는 너무 이제 실업계고는 너무 좀 그러니까 나는 어딜 가려고 그랬었냐면 예고 가려고 그랬어. 부산 예고 이런데. 그런 데를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 하나는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야, 수학 성적이 아까우니까 근데 인문계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로 갈 때 일반 평범한 인문계로 갔고 여기로 치면은 좀 덕소고랑 비슷해. 덕소고 정도로 갔다고 칠게 그냥. 이게 이제 진짜 평준화 지역에서의 평범한 학교는 덕소고보다도 더 평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 진짜 평범할 거야. 아무튼 그런 학교를 갔어. 거기에서 내가 1학년 때, 고1 때 몇 등 정도 했겠니? 33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몇 등 정도 했겠니 내가? 그나마 고등학교 가서 공부 좀 해보자라고 정신 차려가지고 첫 시험에 20등에서 25등까지 됐어. 유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오른 거긴 해. 왜냐면 내 밑에 있던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실업계고 빠졌으니까. 원래 종교 꼴등 해야 되는데 그나마 좀 올라갔어. 아 병신들 막 이러면서 올라갔어. 그러다가 내가 1학년 때 내 학교 가고 진학하고자 하는 꿈이 어디였게? 부산대 수학교육과 또는 포항공대 말 그대로 공대 여기를 꿈을 꾸고 있었어. 말이 되냐? 모르지. 너희들 부산대를 잘 모르지. 부산대가 어느 정도냐면 서성한이라 보면 돼. 서성한의 수학교육과 또는 포항공대 그냥 공대 암흑과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있었어. 자, 그럼 누구나 다 당연히 무시하고 못 간다라고 하지. 근데 내가 그래도 이를 부득부득 갈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게 2학년이야.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그래서 33명 중에 그래도 안정권 20까지는 올라갔어. 조금 올라갔지 뭐 보는 것도 아니지. 근데 내가 처음에 여름방학 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반의 등수가 대략 5등까지 올라갔어. 여름방학 딱 한 달 잘 보내가지고. 그리고 3학년 때 내가 결국 이제 마지막 졸업할 때 전교 300명 중에 3등으로 졸업했어. 자, 처음에 분명히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한테 왜 공부하라고 하냐면 있잖아. 내가 성적을 올려봤으니까 나 실업계 가려고 했었다고 했잖아. 근데 전교 3등으로 연세대 갔어. 지금 여기에서 나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사람 있냐? 물론 내신 점수는 내가 모르니까 뭐 그런 판단은 못한다 치지만 반에서 20등, 25등 그 이하였던 사람 있어? 그래 자랑스럽게 손 들어. 너도 근데 성적 올릴 수 있어. 그럼 나보다 높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나보다 잘 갈 수 있어요. 나는 여기 모두 다 그래서 어디를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서울대 갈 수 있을까 생각해. 왜? 내가 연세 갔으니까. 나보다 잘한 애들은 올라가겠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제 정규 위에 내 위에 있는 정규 1등은 솔직히 넘사죠. 좀 심했어. 걔들은 또라이들이고, 걔들은 진짜 또라이들이고. 그 이제 신이 이제 모든 걸 다 주신 그런 놈들 있잖아. 좀 짜증나는 놈들. 그런 놈들이 1, 2등이었고. 그래서 걔네들 중에 한 명은 500점 만점짜리 수능을 보면은 항상 497점, 495점 받은 분이 하나 있었고, 그 밑에 또 또라이가 하나가 더 있었어. 걔도 결국 의대 갔는데, 근데 이제 의대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3등으로 연세대 갔거든. 뭐 문과에서도 서울대 가고 하긴 했는데, 우리 때 그래서 잭팟이 터진 거야 이제. 우리 학교에서 원래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이렇게 안 보내.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우리 때는 좀 대박 나긴 했었어. 원래 평범한 때라면은 나랑 비슷한 애들이 보통 이제 전교 1등, 2등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평범한 학교에서. 나랑 성적 똑같은 애가 옆 학교에는 전교 1등이었고 다른 학교에서는 또 전교 1등이야. 나는 전교 3등, 4등이었고. 우리 학교 때 그때 잭팟이 터져가지고 우리 때 그래서 우리가 어땠냐면 동문회를 하잖아. 동문회를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부산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 성대, 한양대 갈 바에야 부산대를 가자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서 서성한부라 부르거든 우리는 부산에서는. 그래서 서성한으로 많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로 많이 올라오겠니? 많이 안 올라오지. 그치. 부산대 되게 높아. 그 윗지방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부산대가 거의 서성한거든. 서영호 바로 밑이야. 국립대 중에는 제일 좋은 학교. 서울대 빼고는. 아무튼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동문회를 하냐면 재경동문회라고 해서
우리 학교 출신의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의 동문회를 해. 연세대에서의 우리 학교 동문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십몇 년 끊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재경 동문회라는 걸 하는데 우리 학교만 가지고는 재경 동문회 했더니 수년간 끊어지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부산에 있는 중앙여고가 또 있어. 서울에 있는 중앙여고 말고 부산에 있는 중앙여고랑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내성고 중앙여고 재경 동문회를 하는데 내가 입학했을 때 동문회 첫 이제 맛 선배라고 해야 되나? 그 선배라고 해서 연락 온 사람이 나보다 몇 살 많았게? 7살 많았다. 그만큼 이제 학교가 성적이 안 좋은 학교였어 우리도. 근데 이제 이렇게 아무튼 성적이 올랐다. 니들 여기 독서고 가는 애들 대부분이고 와보고 가는 애들 대부분이지. 지금 잘한다 하는 애들이 떨어질 수 있어. 내가 치고 올라오듯이 다른 애들은 치고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나중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때 여름방학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랬지. 내가 어떻게 공부할게? 들었던 애들이 좀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우리 때는 밤 10시 넘어서까지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이니까 무조건 밤 10시까지 의무 야자를 했던 시절이거든. 예전 옛날이다. 그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학원을 가면 수업이 1시에 끝나. 1시에 끝나면 나는 집으로 안 가고 독서실을 가. 새벽 1시에 독서실 가서 새벽 2시까지 그날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나서 집에 가서 뭐 대충 간단하게 이거 좀 먹고 그리고 2시에 자. 2시에 자가지고 다시 눈 뜨는 게 몇 시게? 새벽 5시에. 매일마다 그런 생활을 반복했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주말에는 어떻게 생활했냐면 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 그게 내 고등학교 생활이었어. 너희들 이제 체육 시간에 놀고 뭐 한다고 하면 놀러 가고 하지. 나도 중학교 때 나 아무도 아니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농구 대회 나가겠다고 해서 농구 대회 나가서 부산에서 상도 땄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축구 대회 해보 나가자 그래서 팀도 짜고 옷도 맞추고 축구도 사서 막 팀 짜서 주말마다 축구 다니고 했던 그런 인싸였어요 나름.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랑 진짜 연을 다 끊었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학교에서 잡담을 안 하는 것뿐이야. 놀러 안 다닐 뿐이야. 그냥 놀러 가고 싶지. 근데 그걸 꾹꾹 참고 놀러 안 다니고 잡담 안 하고 그냥 딱 공부 관련 대화 말고는 그냥 안 했어. 시험 끝나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면 나는 독서실 갔어요. 오답 정리하러.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실기 테스트 보는 거는 집에서 연습하면 되잖아. 집에서 연습하면 되니까 또는 이제 따로 연습해야 되는 것들은 일부 몇 개 있긴 하잖아. 뭐 학교에만 있는 그런 기구라 해야 되나? 뭔가를 쓰는 뭐 핸드볼 동인 우리 집에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핸드볼을 본다 치면은 뭐 그런 건 연습하는데 그게 아니고서 나는 체육 시간에 뭐 할게? 선생님 몸 아파요 하면서 교실 들어가고 나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단어 외웠어. 그렇게라도 공부 비행기 날아갔어. 뿅.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성적이 올랐어. 근데 너희들도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무나 그냥 갑자기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니? 아니겠지. 그래서 나는 뭐가 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그 원인이었냐면 여름방학 때 이때 내가 어디 갔냐면 너희들은 들으면 꽃방에 들 텐데 서울 구경 갔어요. 근데 서울을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탐방하러 갔어. 엄마랑 나랑 사촌 누나랑 해서 셋이. 사촌 누나가 그때 부산대였나 경희대였나 저 부산에 있는 어떤 학교 나왔다가 거기 대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고려대 대학원을 들어간 누나가 있었거든. 그 누나가 이제 대학교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올라갔어. 와 서울도 좋더라. 아니 넓더라. 좋진 않고 넓더라. 깜짝 놀랐어. 좋진 않아. 솔직히 안 좋아. 국립은 안 좋아. 내가 이제 보고 자랐던 학교가 뭐겠어? 부산대잖아. 근데 부산대 안 가봤지. 부산대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고등학교를 뭐 한 10개, 15개 정도 합친 정도의 사이즈? 근데 건물들은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건물이랑 비슷해. 운동장도 그냥 평범한 그냥 흙 운동장에 학교도 뭔가 뒷담한 것처럼 엄청난 급경사에다가 건물이 둥둥둥둥 올라가 있어. 좁아, 되게 좁아.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게 대학교구나 별거 없네 하다가 서울대를 갔더니 와 그 면적 차이가 엄청나더만.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를 갔어. 연세대는 캠퍼스가
이쁘잖아요. 물론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내가 봤을 때랑 좀 바뀌었는데 아무튼 연세대는 캠퍼스가 되게 이쁘거든. 가본 애들은 알 거고. 고대는 캠퍼스는 좀 쪼개져가지고 좀 별론데 건물들이 되게 이뻐. 뭐 건물들은 연세대보다 고대가 이뻐. 연세대는 몇 개만 이쁘고 고대는 모든 건물들을 다 통일성 있게 짓다 보니까 고대는 건물이 이쁘더라고. 캠퍼스는 쪼개져서 그냥 좀 정신없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 되게 좋았고 연세대는 그 막 잔디면 뭐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서 와 이거 관리는 좀 별로 안 되네 싶은데 캠퍼스는 되게 이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서 공부해보고 싶은 거야. 연대 고대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대를 갔지. 2대요? 남학생이 로망이었어. 그냥 가봤지. 이화여대 가봤지. 와 거기도 되게 좋더라. 그냥 뭐 이런 데 있구나 하고 내려오는 길에 건물이 좋은 게 포항공대를 아니라. 갔는데 와나 포항공대 보고 진짜 완전 반해가지고. 근데 포항공대는 가볼 일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뉴스로도 거의 볼 일이 없잖아. 포항공대는 진짜 뭔가 대학 교육기관이 아니라 무슨 연구시설 같아. 되게 뭐 이라 해야 되지? 광활하게 넓은 멀판 같은 데다가 학교 건물만 툭툭툭툭 솟아있는데 그 건물들이 전부 다 유리 건물들이야. 되게 이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전자도식 도서관. 뭔가 너무 아무튼 뭔가 너무 최신식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처음으로 와 나도 이런 데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그때 들어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거고 2차적인 내가 공부를 했던 계기가 나는 학교 선생님들 가끔 욕하는 경우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 이거 몰라 막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겪었던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데 2학년 때 내 담임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너희들이 이제 뉴스에서나 보거나 영화에서 보면 성적으로 차별을 하는 거야.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경기도로 올라와 있을 거야. 아무튼 그 선생님이 성적으로 차별하면서 나는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이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 그때 당시에는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나는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고 학교 내에서 떠드는 학생이었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있었거든. 아까 말했던 넘사벽 2명 또라이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어. 의대 가는 또라이가 여기 있었는데 걔 공부하니까 다 조용히 하고 나가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했어.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돼? 차별을 당하면서 내가 역으로 당하면서. 근데 너무 이제 내가 이럴 거면 내가 학교 왜 다니지 막 귀찮은 거야. 그런 삶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5기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2시간, 3시간 자고 주말에는 5시간 자는 삶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성적이 쭉쭉쭉 올랐는데 3학년이 됐지. 나는 담임 선생님이 바뀔 거라 생각했어.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어. 여선생으로 바뀌었는데 와 차별의 극을 달리더라. 그래가지고 나는 1학기 때까지 그래도 성적을 쭉 많이 올려놨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교 3등은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마지막까지도 내신 성적은 많이 못 올렸어. 모의고사 성적이 3등까지 올라간 건데 아무튼 내신 성적이 좀 딸리다 보니까 우리 반에 내신 점수로 반에서는 1등인데 전교에서는 그래도 한 5위권, 10위권 정도 하는 애가 있었다. 걔가 공부한다고 담임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 또 조용히 하라고 어쩌라 나머지는 걔가 떠들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걔가 딱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잖아? 그럼 겁나게 애들 다 뭐라 하는 거야. 그 중에 나도 있어. 물론 내가 막 떠드는 시기는 아니긴 했는데 그런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짜증 나는 거야.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걔가 떠들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걔가 공부하고 있을 때 다른 애들이 떠드니까 바로 뭐라 하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학교 선생님을 되게 싫어해. 그때 2년간의 경험 때문에. 내가 자꾸 학교 선생님을 욕할 거예요. 이해가. 아무튼 그랬는데 왜 지금 욕하는 거? 뭐? 아니 뭐라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성적이 나중에 올라고 그래 마지막에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때는 정시 시절이지. 정시 시절이었어. 너희 때는 수시잖아 지금. 우리 때 어떤 붐이 있었냐면 수시를 키워가보자라고 하는 게 교육부의 정책이었고 그래서 수시를 너도 나도 진짜 많이 쓰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원래는 정시가 80~90%였는데 우리 때 처음으로 수시 비중을 40%까지 늘려보자 40% 가까이 늘려보자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야 되나? 지금 너희들은 뭐야? 지금 너희들은 정시가 대략 30%, 조금 안 되지. 우리 때는 그 반대였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정시가 수시가 막 커져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쓰던 시절이었고 그때 그래서 너희는 이제 수시를 6개밖에 못 써. 근데 우리 때는 수시를 20개 쓰든 30개 쓰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키워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수십 개를 써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우리 반에 그 전교 1등, 2등 한다는 걔가 수시를 한 20개, 30개 썼어. 진짜로 20개 가까이 썼어. 18점이었던 거 보니까 18개쯤 썼겠지 뭐. 18점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18개, 17개 쓰고 반에서 2등 하는 애도 막 14개, 15개 썼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 분위기에 나 혼자 공부가 되겠냐? 나는 원리 정신충 공부가 되겠냐? 안 돼요. 당연히 붕 뜨지 마음이 아씨 쟤들은 대학 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계속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이제 수시를 뭔가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내신 성적은 저렇게 안 좋아도.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하자니 짜증나가지고 학원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갔지. 그래서 갔더니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지금 모의고사 성적 오르고 있는 거 보니까 연세대 고려대는 조금만 더 올리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괜히 써서 한계를 정해버리지 말고 나중에 그 성적이 더 올라서 서울대를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정시가 이제 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수시로 연대 고려도 쓰지 말고 서울대를 써보라고 하는 거야. 심심하면 그냥 느낌이라도 내보라 이거야. 나 그 말이 되게 고맙더라고. 보통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 그냥 느낌이라도 내봐라. 너 이제 뒤숭숭하니까 공부 안 될 거니까 너는 어차피 정시팔적이는 한데 근데 이제 수시 그 뒤숭숭한 분위기에 그래도 너도 한번 참여라도 해봐라 이러는 거야. 학원생이. 그래가지고 와 좋다 해가지고 서울대 그거 이제 원서 뽑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막 써가지고 마지막에 담임 선생 추천란이 한 요만한 사이즈가 있었어. 거기에 이제 담임 선생이 써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딴 거 다 엄마랑 고민해서 쓰고 학원 선생님 고민해서 쓰고 그거 하나 딱 학교 선생님한테 써주세요 하고 가져갔는데 안 써주겠대. 왜? 너 떨어질 건데 왜 써? 이러는 거야.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고3 담임 선생님 그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냐. 아니 내가 무슨 서울대 가겠대? 돈을 대신 내달래? 돈도 내가 내는 건데 왜? 고작 그거 열 몇 줄 써주는 게 뭐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교무실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고 하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반 담임 선생님한테 갔어. 얘 좀 써달라. 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안 쓰고 왜 자기한테 가져왔냐? 안 써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했지. 그래도 이제 옆반 담임 선생은 그래도 좀 젊은 쌤이고 막 성적 가지고 막 뭐라는 쌤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쌤이 이제 분에 차가지고 우리 반 담임 선생님들 막 따지다가 둘 다 여선생인데 막 따지다가 이제 화에 못 이겨가지고 막 울면서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렇게까지 대신 싸워주대 옆반 담임 선생은.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랑만 막 상담하고 막 그러다가 서울대는 당연히 서류 강탈했지. 내가 가려고 쓴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성적이 쭉쭉 올라가지고 수학이 만점, 과학이 2개가 만점 나와가지고 만점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연세대에. 그랬더니 그제서야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입정이다 이러면서 짜증나가지고 진짜 다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야. 현수막 그제서야 이제 내 이름이 걸리고 다른 애들은 막 부산대 겨우겨우 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현수막 걸리니까 얘가 우리 반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야 담임 선생님. 난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 너희들 내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자주 하게 될 얘기인데 너희들 이제 현우진 강사의 강의도 가끔 볼 일이 생길 거고 정승재 강사도 강의를 볼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소정의 돈을 받은 건 절대 아닌데요. 현우진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슬로건을 뭐라고 내거냐면 남들과 똑같이 공부해도 내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오릅니다 라고 하는 게 현우진 아저씨고 선생님이고 정승재 선생님은 어떤 편이냐면 피나는 노력만이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다 라고 해. 나는 정승재 선생님이 가까워요. 항상 정승재 쌤이랑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맞다 해야 되나? 내가 정승재 쌤 강의를 좀 좋아해. 왜냐면 현우진 쌤은 잘 가르친다라는 자신감을 어필하는 건 좋은데 그 강의를 보고 진짜 애들 개판돼서 오는 애들이 정말 많이 봤어. 왜? 현우진 아저씨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아저씨야.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모든 입시랑은 솔직히 좀 거리가 멀어. 근데 수학적으로는 솔직히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 진짜 잘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는 정도까지 막 생각이 깨어 있는데 그게 고등 입시랑은 좀 솔직히 안 맞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고급 스킬들은 알려주는데 정작 그거를 적용하려면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 나도 여러 가지 스킬들을 수원, 수투, 미적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보여줄 거야. 근데 그 스킬들은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현진 아저씨가 그런 걸로 애들 쫙 현란하게 이제 좀 그런 걸 보여주고 내 강의를 들으면 너는 자동으로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야. 나는 현진 아저씨는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정승재 아저씨. 정승재는 나는 그냥 수학을 너희들한테 쉽게 이해하도록 설계하는 사람이지 그거를 배우고 익히고 연습을 통해서 더 적용 능력을 길러가는 거는 너희들의 연습에 따라서 연습량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정승재 아저씨예요. 나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없던 시절이긴 한데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웠던 선생님들이 그런 편이었고 내가 가르치는 방식 자체가 그런 편이라서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내용이나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평범하게 공부해서 성적 오를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뭔지 알겠어요? 그 첫 시작이 우리 학원에서는 지금 자물쇠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첫 시작이 너희들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작이야. 물론 장거리 레이스라서 나도 이제 막 뭐 내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너희들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래도 이제 내가 뭐 왜 못했냐 왜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용기도 북돋아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길을 찾아갈 거 아니야.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 등등등의 이제 희망에 찬 소리들을 내가 많이 하겠지. 근데 솔직히 올라가는데 나도 성적 올려봤지만 올라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 아예 위에서 시작하자 이거야 너희들이. 그게 그 준비 과정이 이게 이번 첫 겨울 방학이에요. 이번 겨울 방학을 올리는 게 어떤 의미에 따라 첫 성적의 위치가 0이냐 0이냐가 달라져. Y값이 달라져요. 알았죠? 그리고 성적은 어때? 이 함수는 어떤 함수? 지수 함수 형태지. 가지고 이렇게 성적이 올라갈 거야 나중에. 알았지? 분명히 성적 올라.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고3 때까지 이런 애들은 반성해야 돼 진짜. 이런 애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 고등학교 생활 잘못한 거 있는 거야. 사람이 계속 이런 애들. 언젠가는 올라야 되는데 그게 보통 2학년 전, 1학년 마지막 즈음 또는 2학년 중에 올라가는 게 보통이야. 왜? 그때까지는 탄력을 받지를 못하니까. 근데 지금부터 빡세게 고등학생처럼 해놓으면 1학년 중에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확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도 이제 학생들 성적을 많이 올려봤어. 지금 현재 재수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 재수해서 이번에 고대 간다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내가 고2 때 처음 맡았는데 1학년 때 6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하던 놈을 내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즈음에 내가 처음 그 학원 가면서 맡았어. 걔가 그 기말고사 시험에 그래도 한 3, 4등급 정도는 나왔어. 그래서 조금 올랐다 와 되게 좋아하더라고. 여름방학 때 그때 나랑 이제 특강을 하고 나서 2학기 첫 시험에 걔는 1등으로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3 때 결국 이제 내가 학원 옮기면서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학원 원래 있던 원장 선생님이랑 뭐 수업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성적이 좀 떨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수했고 이번에 재수 끝나가지고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내가 성적 잘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에이 수학은 1등급이죠 이러더라고.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 옆에 평내에서도 마석과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4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하던 학생이 내가 이제 미적 5학 너희들도 지금 수학 2 가르치는 도중에 이제 1등급까지 올라간 학생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하는 숙제 안 빼먹고 다 하고 수업 중에 한 번이라도 졸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어. 그런 애들이 결국 성적을 오른다. 동준 알겠지? 준호야 알겠냐? 네. 지금 현재 중학생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은 고등학교 때 누구나 다 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정신 잘 차려봐. 알았죠? 필쌤이 첫날 첫 수업 때 했던 얘기 기억을 해보라고. 나래 좋댔다. 좋댔다. 공부 대충 설렁설렁 할 새끼들은 다 나가라 라고 하지 않았냐? 네. 나까지 그러면 너희들 울까봐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데 필쌤보다 강하게 얘기하니까 진짜 너희들 그냥 대충 공부할 거면 차라리 학원을 그냥 우리 학원이 아니라 학원 자체를 다니지 마요. 어머니들이 힘드시니까. 수업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로 수업료 얼마나 비싼데. 연세 등록금보다 비싸지. 그 중에 최강이 QM. 그 중에 최강의 QM이라 하는데 너희들 기숙학원 가보고 다른 학원도 비교하면 우리 학원 싸. 우리 학원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싸게 하냐면 자물쇠 특강이 너희들 알랑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경기도 남양주는 남양주시, 구리시는 구리시에 맞게 수업료를 책정을 했어. 교육청에서 해줘. 학원들 수업료를. 그 이제 분당 200원 정도야 여기는. 분당 1분당 200원 정도야. 그걸 가지고 따졌을 때 너희들 자물쇠 특강처럼 12시간씩 5일을 하고 그러니까 60분씩 5일을 하고 뭐 밥 먹는 시간 빼면 600분 대략 600분씩 5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을 하루도 나오니까 360분씩 하루를 해서 4주 동안 해서 한 달을 들으면 원래 얼마냐면 297만 원인가 307만 원인가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그걸 지금 반값으로 줄여놓은 거야. 너희들이 진짜 공부하려는 마음만 있어서 다른 학원에서라도 이만큼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 학원 굉장히 싼 편이에요. 실제로 다른 학원에 가보면 12시간씩 이렇게 하지 않고 대략 6시, 7시간씩 정도 하고 120만 원, 130만 원인데 강남 대치동 걔네들 봐봐. 대치동 가봐. 거기는 수업을 어떻게 하는데 걔네들은 3시간짜리 수업 일주일 듣는데 100만 원, 90만 원 이래요. 너희들 이번에 수능 학원 밀렸었지? 이번 수능이었나? 지난 수능? 그때 일주일 밀렸는데 그때 대치동은 어떤 특강이 있었는지 알아?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수능 일주일 특강 열렸었어. 몇만 원이라냐?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일주일짜리가. 그런 강의를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대치동에서 하시던 분이고 강남 메가스터디에 있던 분들이 와 있고 나는 이초스에 있었어요. 내가. 아세요? 내 광고 가끔 봤니? 나도 이초스에 있다고 온 사람인데 쌤 얼굴 못 알아봤어요. 나도 못 알아봐요. 근데 뭔가 익숙해. 그 사진을 내가 작년 여름에 찍은 건데 내가 그때 머리도 못 깎고 지금도 머리 지금 요새 바꿔서 못 깎고 있는데 그때도 머리 못 깎아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이러고 있고 그날 아침에 대충 세수하고 비빔만 슥 바르고 그냥 가서 넥타이도 그냥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메고 가서 찍은 건데 살도 지금보다 한 5kg 더 쪄 있을 때거든. 그래서 사진 자 찍겠습니다 하고 막 사진 빵빵빵 찍었어. 그나마 괜찮은 거 고르세요 하다가 10장만 더 찍을까요? 이래가지고 새로 찍어서 만든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포토샵으로 살을 빼고 얼굴을 깎고 배도 집어넣고 피부톤도 보정하고 머리 이발까지 했어. 내가 아닌 사람이다. 그 광고는 내가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이보그야. 알았지? 눈도 피우고 다 해주더라. 피부 잡티 없애고 피부톤 보정하고 약간 팔은 또 키워주시더만. 팔은 키우고 여기 허리는 집어넣고 배는 그 민둥민둥하게 굴곡 같은 게 이런 거 없애고 막. 아 그래서 피쌤 그렇게 되게 내가 발생한 하얗게 거야. 나왔구나. 피쌤? 피쌤은 아니, 솔직히 좀 사기야. 피쌤 그 전단지 사진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니까. 이틀에서 돌아섰어. 누가 봐도 120kg, 60kg. 안 봤어? 놀랄 거야. 그 피부가 완전 뽀얘졌어요. 피쌤? 네. 제일 사실적인 분이 권영민 쌤이지. 권현생 교육이 그 사람이 폰으로 찍었나봐. 그럼 안 해줘. 감출 수 없는 외모. 그치. 그래서 아무튼 진짜 우리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기는 대치동이잖아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대치동 지금 오라고 해도 안 가. 왠지 알아? 돈이 작거든. 대치동은 있잖아. 경력을 쌓기 위한 강사들이 가는 곳이 대치동이야. 경력을 쌓으면 원장이 아니고서야 나오는 게 대치동이야. 거기에 진짜 1타 강사들 몇몇 제외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승재 또 누구냐? 현우진 뭐 영어로는 조정식 또 국어에 또 누구 있지? 아무튼 뭐 등등등 있잖아.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대치동 강사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경력을 쌓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럼 우리 학원에도 대치동에서 뭐 이름 날리고 거기 학원 키우고 분업까지 내주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너희들이 이제 되게 잘못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뭐 경력은 어느 정도 쌓았으니 여기서 이제 내 강의를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여기에서 더 성적을 위해서 노력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대치동이나 다른 데서 학원 강사 여러 번 하다가 넘어온 사람들이거든. 이제 처음에 당장 대치동만큼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저렴하게 시작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 저렴한 강사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학교 QM에 있는 선생님들 진짜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 유명했던 또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셨던 선생님들이 다야. 진짜 대부분이야. 여기서?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의구심을 갖지 말고 진짜로 뭐 덕소에서만큼은 우리 학원만큼 괜찮은 학원 생긴 게 거의 최초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지금 강사진이 꾸려갈 예정이고 앞으로도
지금도 좋게 만들어 갈 예정이고 타운 시스템도 평택 구리에서 워낙 성공적이었던 시스템들 다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 의구심을 갖지 말고 믿고 따라와 봐요. 알았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업 때 뭐 합시다?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거의 30분 가까이 떠들었는데 자 잠깐 쉬고 나서 요 남은 내용 좀 더 진행할 거야. 그래서 부등식 어떻게 똑같은 부등식 내용 다시 한번 고정뉴스 안 하시고 아니야 근데 내가 항상 말하지만 지금 12월달 수업은 지금 너희들 지식 쌓으러 온거 아니야. 공부 태도가 그런 거지. 오케이. 국민이 기불려요. 아무튼 잠깐 쉬었다 쉬냐. 국민이 이제 죽을 많이 길어졌는데 아까 말했듯이 12월달 동안에 물론 이제 많은 지식을 배워가는 거 좋아. 근데 너희들 마인드 자체가 아직까지 중학생이야. 그 마인드를 깨주세요. 그렇죠. 영민도 마찬가지고 유나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야 뭐 많이 선행도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 마인드 자체가 분명히 아직까지 중학교에 멈춰 있을 거야. 고등학교에 모의고사 풀어보는 느낌이 확 달라요. 전에 내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자물쇠 같은 경우에 진짜 선행을 수학 1, 너희들 지금 수학 1, 수학 2 정도까지 했던 학생들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했다고 해서 쳐봤어. 70점 나와, 80점 나와. 1등급 나오려면 92점 나와야 돼.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이야. 중학교가 머물러 있는 수준 자체가. 알겠죠? 그걸 깨야 돼. 실치는 어쩔 수 없잖아. 고등수학 자체가 다르고 고등학교 시험 자체가 달라. 중학교는 너도 나도 대부분 성적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람들이었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들 성적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평소 공부 말고 시험에서 점수를 떨어뜨리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너희들 성적이 오르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딱 3명. 누구?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오케이? 알았죠? 자, 아무튼 합시다. 그래서 지금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근을 분리는 너희들이 뭐냐면 그래프를 가지고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너희들은 다시 생각해봐. 돌아가봐. 방정식으로 돌아가봐. 그냥 근의 공식 쓰지 않았니? 그냥 인수분해 했잖아. 그냥 판별식을 썼듯이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아까 내가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건데 결국에 너희들이 풀 때는 그림 안 그려요. 알았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시작을 할 거야. 자, 이제부터 부등식 제대로 진짜 정리를 합니다. 아까 배웠던 내용들. 자, 2차 부등식의 풀이. 누구?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 근의 공식이었다면 자, 다시 자꾸 놓치지 마. 알았어. 잡담할 때마다 수업 점점 느려지는 거야.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이거는. 자,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근을 찾기 위해 인수분해 혹은 근의 공식을 썼듯이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결국 방정식에 뭘 찾는 거야? 근을 찾는 거야. 오케이? 부등식인데 방정식은 근을 찾는 거라고. 자, 다시 한번 가보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최고 차이에서 a가 누구라면 양수라고 한다면 그때 만약에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어서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면 답을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 쓰잖아. 그렇게 했던 게 방정식이었지. 그럼 부등식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수력 바뀐 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가 0보다 뭐하다? 작다면 얘가 0보다 작다고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입니다. 이게 끝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가 뭐였어? 아까 말했던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우리는 뭐라 불러? 방정식에서의 근, 당근이죠?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의 범위는 오케이? 부등식의 범위는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사이 범위냐 바깥 범위냐로 나오는 거야. 언제? 최고 차이 계수가 언제? 양수일 때. 오케이? 하나 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뭐 예를 들어서 큽니다라는 부등식을 만났다 치자. 그때 역시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뭐라면 양수라면 도균 씨 알겠나요? 양수라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때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0보다 큽니다라고 나와 있을 때는 그러면 근을 어떻게 쓰면 된다고? 알파, 베타를 가지고 어떻게? 바깥 범위로. 그렇지. 반대? 바깥 범위로. 그래서 수직선상에다가 알파 놓고 베타 놓고 바깥 범위라는 놈은 둘 중에 작은 놈보다는 작고요. 큰 놈보다는 크다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알파 베타가 알파가 더 작다면 작은 놈보다 작다 또는 큰 놈보다 크다라고 바깥 범위로 넘어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해보자라는 게 우리 쉬기 전에 아까 내가 내가 공부했던 그 과정들 얘기하기 전에 했던 함수의 그래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요거야. 알았죠? 여기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사이 범위,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바깥 범위.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그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당연하게 외워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때 역시 누구?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나타내는 그 경계에는 누가 있습니다? 망들. 알았죠? 오케이? 이게 부등식의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로 쭉 넘어가 보자. 안 넘어가. 자, 부등식으로 쭉 넘어가 보자. 어디? 7단원으로 갈 거예요, 우리. 네, 7단원이에요. 6단원은 다시 나중에 기회 될 때 돌아올 거야. 오늘은 7단원으로 갈 거야. 2차 함수, 2차 부등식, 2차에 대한 얘기 싹 다 마무리하죠. 그래서 쪽이에요. 뭐라고? 쪽이에요. 그렇대. 그래서 누구? 필수의 제 6번을 봅시다.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셈. 1번 3x 제곱이 2x 플러스 1보다 작은 셈. 그럼 이거 뭐 해야 될까? 일단 이항을 먼저 해볼까?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세요. 그러면 1과 3, 1과 1 마이너스는 위에다 붙여서 이렇게 인수분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수분해 한 거는 방정식의 근을 찾을 때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방정식의 근이 지금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과 1 나오겠지. 그 놈을 가지고 0보다 작으니까 어느 범위? 사이 범위로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 이렇게 된 거야. 알았니? 지금 왜 마이너스 3분의 1이?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가? 뭐고? 저 앞에가 왜 3분의 인수분해 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아이씨, 인수분해 해봐야지. 아, 욕할 뻔했네. 아이씨, 참아야지. 이거잖아. 네. 그럼 얘가 0대 들어가는 x 값이 얼마야? 3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 아, 얘 0대 들어가는 값 얼마야? 1. 그 사이라고. 아, 한 3개월만 참자. 참자. 3개월만 참고 욕을 하자. 6회도 되는지. 3개월쯤 뒤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실제 고등학생이 되면 나 이제 욕할 거야. 이미 욕하는데. 안 하는데?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최고차항의 대가 음수인 게 문제지. 그치? 그러면 풀이 방법은 일단 그렇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바꿔주셈.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되지. 그리고 인수분해 해봐. 1과 3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그러면 x가 0대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마이너스 1과 3 나오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어떤 범위? 바깥 범위. 그렇지. 작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큰 3보다는 커요. 근데 여기가 부등호에다가 등호가 섞여 있으니 여기도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는 거지. 됐나요? 이게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야. 근데 왜 바깥 범위인지 사이 범위인지 알고 가자라는 게 처음에 내가 설명했던 거야. 실제 문제 푸는데 쓰이는 거 아니잖아. 그치? 최고차항에서 음수는 무조건. 일단 최고차항에서 양수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저기- 아니면 저렇게 따로따로 써야 돼요? 뭘로? 이거? 네. 그리고? 그렇지. 맞아요. 이거 마이너스 1이지. 이거 3이지. 바깥 범위잖아요. 불러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혹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로 써야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같이 쓸 수 없잖아. 됐죠. 근데 왜 바깥 범위로 구해요? 양수. 양수. 바깥 범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미친놈들. 오늘 뭐 들었는데? 동민이 뭐라고? 네? 동민이는 질문이 왜 바깥 범위냐고? 자네는 질문이 뭐라고? 바꿔보인 거 어떻게 알아요? 아 미친놈. 이렇게까지 설명이 이건데 자 다시 해봐. 네. 얘를 2차 부등식을 풀겠습니다라는 얘기 자체가 함수 얘기라고 했잖아. 함수라고 또 이거 설명하면 오 이러고 있네.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뭐 하세요? 위에 있는 범위 x 범위 찾으세요. 방정식도 x 값 찾으세요. 부등식도 x 범위 찾는 거예요.
근데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위에 있는 범위 어디서부터? 요가 마이너스 1, 요가 3인데 얘보다 왼쪽에 있을 때 위에 있잖아.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위에 있잖아. 아 그래서 그 범위를 찾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최소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자는 얘기는 항상 그림이 얘로 그려질 거니까. 항상 이거니까 사이 범위, 바깥 범위가 항상 일정하거든. 문제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왜 바깥 범위냐?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바깥 범위인지 아느냐? 0보다 크니까. x축 위에 있는 걸 찾을 거니까 바깥 범위. 아, 알았죠? 네.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보자. 방금 여기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15번에 예를 들어서 누구? 2번 봐봐요. 자,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 범위 찾기. 2차 부등식 풀기. 그치? 자, 그럼 뭐 해야 돼? 근의 공식을 그렇지. 근의 공식. 근데 있잖아 얘들아, 자 봐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먼저 뭐부터 하세요? 귀신부터 해주세요. 근의 공식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풀이가 아니야. 그냥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귀찮은 거. 그래서 일단 뭐 하세요? 보지 마세요. 뭐를? 근의 공식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뭐부터 보자. 준혜야. 예? 오히려 뭐부터 보자. 판별식을 먼저 쓰는 거야. 갑자기 왜? 네. 자, 판별식을 써봐. 4분의 D. 자, 준호씨. 네. 4 마이너스 1 나온다, 그치? 네. 양수야, 음수야? 양수입니다.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만나니 안 만나니? 뭐라고? 두 점. 모르겠어. 부등식은 함수로 해석하면은 아. 이차함수와 x축이 만나니 안 만나니? 만납니다. 만납니다.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그러면은 근의 공식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음수였다면 근의 공식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판별식에 썼더니 0보다 큰 애야. 그러니까 얘는 근의 공식 쓰는 게 맞아.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5분에 2번 마무리 해봐요. 풀었나? 근의 공식 써주면 일단 x는 뭐가 나오지?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0보다 크니까 바깥 범위네. 바깥 범위니까 작은 근보다는 작고 큰 근보다는 크겠다, 그치? 그러면 저 2분의 마이너스 b인데요. 짝수 어떻게 만나니? 1분의 a분의잖아요. 그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그건 그냥인데요. 마이너스 너랍니다. 마이너스 2 맞지 않아? 완벽할까 진짜? 내가 어렵구나. 쌍욕 박아버린다. 제곱 아니에요? 제곱 아니에요? 그냥 시간 가는지. 그 전터요. 어디가? 마이너스 2. 그냥이라고? 마이너스 2 맞지 않아? 왜 반반이야? 소리야? 맞는데. 아 맞아. 아우 관세보살. 아우 관세보살. 어우 마비타불. 내가 풀린 줄 알았어. 여기서 근이 뭐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의 마이너스 ac 아니니? 그치? 저 제곱해줘. 제곱해야 되는 거야. b 프라임 마이너스 ac. 그래. 자물쇠 동안까지 완벽하게 기억하지 않았지. 지금 분명히 제대로 기억 못하는 공식들 있는 거 점검하면 돼. 알았지? 수능 날까지 점검하고 있지 말고. 알았죠? 내가 고3 때 고2 때 그 아까 그 5등급까지 올라갔다고 부대 간다고 했던 걔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 그 놈도 진짜 맨날 5등급 6등급 봤던 놈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시험을 한 5번 정도 치는 동안에 내가 계속 걔를 가르쳤는데 나도 뭐 가르치다 보면 모든 학생이 성적 오는 건 아니니까 그 학생이 성적이 오지게 안 올랐어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마다 내가 물어봐. 야 이번 시험 좀 잘 쳤나?
그러면 걔 남자가 능글능글한 놈인데 걔 맨날 이제 학원에 막 미안해서 막 전화 못 받고 하는 애들인데 뭐 미안할 필요는 없는데 걔는 진짜 당당해. 쌤 이번에 시험 젖잘싸 이러고 있는 거야. 졌지만 잘 싸웠다고. 졌지만 잘 싸웠대. 그러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시험을 쳤어. 야 이번에 시험 잘 봤냐? 쌤 이번에도 젖잘싸.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2학년 2학기가 돼서 또 야 이번에 시험 잘 봤냐? 이번에 진짜 좀 아깝게 젖잘싸.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애가 나중에 고3 때 이제 내가 학원 옮기고 나서 고3 수능 잘 쳤냐 했더니 또 젖잘싸래.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한다 해가지고 내가 수능 끝나고 1월달에 걔 술 사주러 가고 막 이랬거든. 그쪽 학원 애들 다 같이 술 사주고 야 열심히 공부해라. 재수하는 애들 좀 많더라고 그 학원에. 그래가지고 재수하는 애들 열심히 하라고 공부해주고 그러고 이제 1년이 흘렀지. 그게 이번 수능이었어. 걔 상태 메시지를 들어가서 카톡 오랜만에 궁금해서 잘 쳤냐 물어보려고 상태 메시지가 젖잘싸야. 수능 날도 그러지 말고 재수할 때도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언젠가는 정신을 차려야 돼. 언젠가는 지지 않아야지. 왜 자꾸 수능 날까지 젖잘 싸고 야 재수를 했는데도 젖잘 싸면 그건 뭐냐. 참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제가 너 외국에서 살다 다 이해했는데. 네? 마이너스 B 프라임이잖아요. 또 이거야. 그래. 나도 뭔 얘기라고. 그래. 그래서 비프라임이 뭔지 모르지. 분위기 하는 말이야. 2분의 B. 2분의 1을 한 게 아니라 2b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의 그 b 프라임 얘를 플러스 2 곱하기 2로 봤을 때 얘가 b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막 와.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4를 2로 나누는 거야. 알았지? 4를 2로 나누면 2지. 그놈의 구워 봤대. 아래 까고 있어. 위에 까고 있어. 저것도 이거 욕해야 된다. 이건 욕해서 김시영. 이상하게 나잖아. 그냥 진짜로. 이럴 때 쓰는 말이지. 그치?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준우야 알았지? 네. 국어 공부 좀 하고 와. 알았지? 자 아무튼 계속 진행합시다. 누가? 자, 그 다음에 2차 분식 중에 어떤 또 독특한 놈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야, 아까 좀 전에 이제 보이를 보니까 분명히 어떤 놈과 어떤 놈 사이에 있는 범위, 어떤 놈과 어떤 놈 바깥 범위 집이나 그게 바로 2차 부등식에서의 일반적인 해가 됐지. 알파와 베타의 사이 범위, 알파와 베타의 바깥 범위. 그 알파와 베타는 인수분해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분해 공식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어. 맞죠? 맞지? 자, 근데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크대요. 맞죠? 자, 얘 인수분해 돼?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크도록 하는 범위 찾아보세요.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명민이 답 어떻게 돼? 3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렇지. 즉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제곱이야. 제곱은 어떤 놈을 제곱을 하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또는 같잖아요. 실수의 범위에서는. 그치? 맞니? 네. 그죠? 자, 그래서 뭐요? 실수의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기만 하래. 그럼 0은 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3 하나 있잖아.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실수를 넣어도 무조건 제곱은 0보다 크겠네. 됐나요, 준우씨?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 한번 가보자. 얘는 어떻게 돼? 2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답은 모든 실수. always 성립. 맞나요? 네. 네. 3 갑시다. x 마이너스 4의 제곱 0보다 작은 범위 찾으세요. 어때? 해가 없다. 맞나요? 그다음 네 번째 요거 가자. 요거 바로바로 보이나? x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래. 해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딱 하나. 0보다 작을 수는 없지만 0이 될 수는 있잖아. 그치? 작거나 또는 같도록 하는 x의 범위 찾는 거거든. 해가 엄승 없을 무 쓰는 거야. 미안해. 옛날 사람이야. 이번에 모든 실수를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x의 범위를 찾으세요. 근데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모든 실수. 항상 3.
됐죠? 그럼 해를 잘 봐. 아까 찾았던 해랑 비교하니까 어때? 좀 다르지 않니? 아까는 분명히 바깥 범위 혹은 사이 범위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해인데, 그치? 그치, 도겸아? 머리 많이 아프냐? 일단 자, 좀만 정신 차려봐. 자, 근데 여기 있는 해들 보니까 어때? 범위가 없잖아. 범위가 없잖아. 모든 실수 나왔다가 해가 없었다가 해가 분명히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 나왔다가 해가 하나 빼고 전부 다였다가 뭔가 좀 이상하지? 그치?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특수한 해라고 불러요. 2차 부등식은 일반적인 해는 어떤 실수와 어떤 실수의 사이 범위 또는 어떤 실수와 어떤 실수의 바깥 범위여야 하는데, 근데 이 부등식들은 어떻다? 특수한 해를 갖는다는 얘기야. 알겠음? 그래서 이런 녀석을 특수한 해라고 부르고, 좀 이따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게 되냐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블라블라블라라는 문제를 만들어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필수예제 11번, 29번 문제로 갑시다. 자, 분명히 특수한 해였지. 그치? 자, 특수한 해였어. 그때 이 문제 한번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x 더하기 2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세요. 언제 성립? 항상 성립.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의 범위가 항상 모든 실수래. 해가 어때? 특수한 해를 갖네. 특수한 해가 나오도록 하는 2차 부등식 만들어가는 과정은 있잖아. 너희들이 평범하게 풀었던 2차 부등식과는 좀 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그 문제들을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너희들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은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고 나면은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쭉쭉쭉 배우다가 그 중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그걸 배우고 나면은 어떤 문제를 푸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문제를 풀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에 근이 또는 해가 2와 3이 나오도록 하는 2 또는 3이 나오도록 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 어떻게 풀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입니다 라고 풀었었지.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2차 부등식의 경우에도 해를 구할 줄 알면은 뭘 풀러갈 거냐면 2차 부등식의 작성 문제를 풀러갈 거야. 예를 들어서 해의 범위가 x가 2와 3 사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2차 부등식을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오니? 자, 분명히 2차 부등식의 해에 있는 그 2와 3이라는 경계는 누구라고 그랬어? 걔를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이제 방근이라고 했잖아요. 얘랑 식은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야.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빌려올 수 있다. 뭔지 알겠나요? 왜? 2와 3은 0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그럼 똑같이 식을 쓴 다음에 사이범위니까 0보다 작다인 거야. 됐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사이범위니까 0보다 작아야지. 최고차의 계수는 1 양수로 만들어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2차 부등식의 해가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또는 x가 3보다 큽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1과 3이 정체가 뭐라고? 방정식에서의 누구? 방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식을 먼저 세워주게 되면 x제곱 두 근의 합은 2니까 마이너스 2x,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바깥 범위야 사이 범위야? 바깥 범위니까 0보다 크세요 라고 식을 쓰면 끝나는 거야.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부등식을 만들어 갑시다라는 문제를 먼저 풀게 돼. 여기 이제 유형별 문제 막 풀다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해의 범위가 주어진다면 부등식의 식도 세월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등식의 해가 어때? 모든 실수. 그럼 해가 모든 실수면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2차 부등식의 작성과 많이 틀린 다르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함수로 돌아가는 거야. 근의 불이죠. 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도구가
방정식에 있어서 빌려올 수 있는데 빌릴 수 없는 문제. 그래서 특수한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특수한 해는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함수 해석하면 돼. 근데 근의 분류보다 훨씬 쉬워. 진짜 쉬워. 대쉬워. 얘는 뭐요? 일단 이 식 자체를 식을 바꿔보자.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에 x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보다 큰 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이제 바로 보이냐? 왼쪽에 있는 이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x축보다 위에 있으세요. 언제? 항상.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붕 떠야겠네. 그럼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지?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판별식 0보다 작습니다 하면 끝나요. 분식 뭐냐 그 근의 분류보다는 훨씬 쉽지? 근의 위치보다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떤 풀이가 나오냐면 야 2차 분식의 항상 성립하래 판별식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푸른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잘 풀어. 근데 내신 대비 때 되면은 또 무슨 질문 하는 줄 알아야 돼? 쌤 0보다 큰데 왜 얘는 0보다 작아요?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부등식은 부등식이고 판별식은 방정식에서 나온 건데 부등식으로 빌려온다 그랬잖아. 판별식의 의미는 이 부등식이 0보다 작습니다. 부호가 0보다 작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근이 없습니다. 함수가 안 만납니다라는 의미잖아. 그걸 데리고 오는 빌려오는 거라고.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뭔지 알겠어? 이 0보다 크다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만난다라는 의미. 다시 그래서 자, 저 부등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다?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려고 하면은 그래프 특수한 해가 이상한 경우다 보니까 방정식처럼 부등식처럼 풀 수가 없어서 그래프로 해석할게요. 다시 특수한 해를 가지면 뭐 어떻게 해석할게요? 그래프로 함수로 해석할게요. 딱 그 말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아까 했던 거 모든 실수 뭐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 있는 거 하나 빼고 모든 실수 또는 뭐 어떤 거 있었지? 해가 없다 이런 것들. 그런 게 특수한 해인데 얘가 바로 특수한 해죠. 모든 실수. 그때는 어떻게 하자? 함수로 갈 거야. 그래서 양변을 어떻게 해주자? y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여기에 있는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언제? 항상. 됐죠? 그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최고차이 계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x축보다 이 빨간 놈이 항상 위에 있으려면 x축은 어떻게 있으란 얘기야? 떨어져. 요 있으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세요? x축보다 둥 떠 있으세요.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은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대 0보다 작습니다. 안 만나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의 범위 여기서 찾아주면 끝나는 거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부등식 안 했었으니까 이제 못 풀었겠지만 이제는 풀 수 있지. m제곱 마이너스 4m은 0보다 작으세요다 그치?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2차 부등식이네 또 맞냐? 아니 맞지? 2차 부등식이지. 그럼 뭐 해야 돼? 인수분 해야지. m은 묶어 0보다 작네. 그럼 m은 사이범위 어디? 0과 4 답은 이거예요. 어허 됐죠? 준비됐냐? 그래서 판별식이 n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4 요는 아 됐죠? 됐어?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함수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부등식 방정식 자체가 함수에서 출발하는 놈들이니까요. 알았죠? 다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방정식을 푸는 거를 그냥 닥치고 외우는 게 아니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작다. 아니야. 뭐든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든 너희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이게 고등수학이에요. 중등수학과 좀 다른 거예요. 일단 외우고 보는 게 아니라고. 알았음? 나중에 무조건 그럼 항상 성립하면 무조건 오케이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죽습니다. 판별식 0보다 작다가 아닌 경우가 있어. 알았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어허. 자 죽습니다라는 말 쓰는데 쓰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하나 더 33번도 마찬가지.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언제? 항상. 자 그러면 여기서
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두 함수의 위치 관계인데 위아래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무슨 식으로 만들어야 돼? 부등식으로 만들어야겠네. 그치? 요 문제 풀고 마치자 오늘. a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보다 항상 위에 있으니까 항상 큰 걸 얘기한다. 그치? 그리고 나서 뭐하셈? 전부 일단 좌변으로 넘어가 볼까? 그러면은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야, 그치? 자, 얘가 성립해야 돼. 언제? 항상. 즉, 해는 무슨 범위? 모든 실수의 범위. 그럼 해가 이상한데 그때 a를 찾으래. 부등식을 완성시켜보래. 그치? 2차 부등식의 작성 문제다. 그치? 근데 해가 어떻다고? 이상하다고. 특수한 해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 다시 한번 함수 해석하러 가야겠네. 뭘 인수분해야 특수하다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제 뭐 하러 가야 된다?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세요. 얘들아, 그러면 아까는 내가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최고차이 계수의 부호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근데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최고차이 계수의 부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양수. 그렇지. 엎어지면 아무리 올라가도 언젠간 뚫고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완성? 최고차이 계수부터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됐니?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붕 떠야 되니까 뭘로 들어가는 거지?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1-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1. 그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다. 그렇지, 0보다 작아야지. 왜? 안 만나니까. 0보다 크라고 하니까 0보다 큰 게 아니라 안 만나니까 0보다 작다. 알았죠? 판별식이야 지금. 됐지? 됐지? 이렇게 풀어지는 거. 이게 2차 부등식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수학 3에서의 가장 꽃. 2차 방, 2차 함, 2차 분. 저기 있나? 뭐였지? 또 벌써 끝났네. 7단은 다 끝난 거는 아니고 조금 남았어. 다 끝났네. 다 끝났네. 이거예요. 1차 부등식과 절대값만 지금 계속 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절대값은 다 몰아서. 그게 이제 아마 마지막 수업인 것 같아요.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했던 거 지금 내가 12월 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을 거야. 지금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당장 학교 시험 던져줬을 때 100점 받고 90점 받으라고 지금 하는 수업이 아니라 어떤 수업이라고? 전반적인 흐름 알아가는 거.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얼마나 깊게 공부를 해야 하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어려워진다는 걸 미리 체험을 하면서 미리 정신 상태 고치는 작업. 그게 12월 달의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거 했던 애들과 안 했던 애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나도 중학교 2학년들을 선행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쉽게 가르쳐. 중3들 학기 중에 하는 선행은 이거보다 훨씬 쉽게 가르쳐. 저기 평내에서는 내가 수투랑 고3 때 하는 미적분까지 선행한 애들이 있는데 중2 때 걔네들 같은 경우는 선행을 굉장히 쉽게만 가르쳐. 어려운 개념들 싹 다 빼고 너희들로 치면 근해 불리는 건 싹 다 빼고 그렇게만 가르쳐.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놓고 또는 이제 어려운 개념 한 번 더 돌아갈 때는 어려운 개념 하나 알려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한번 풀어봐. 이게 중학교식 선행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심화 문제, 활용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지금 너희들이 이제 고1이야. 그래서 딱 고등학교스럽게 모든 문제, 모든 모의고사 문제 던져줘도 풀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긴장하고 수업 듣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